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경영인 이마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승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 10일 날 엄마 이명희 총괄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 10%를 추가로 받아서 물론 이제 2,100억 원 정도 그 대금을 치르지만 그 결과 이제 29% 지분을 획득을 해서 최대 주주로 이제 확실하게 입장을 굳히는데 매수 가격이 76,000원이지만 실제 이렇게 빚이 많은 이마트는 총 차입금이 14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채까지 떠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를 사면 내가 사는 주식 가치 플러스 부채까지 떠안는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그러죠. 그런 형편인데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반드시 정용진 회장이 시행해야지 이마트 그룹이 회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정용진 회장이 엄마 이명희 총괄 회장으로부터 280만 주, 그러니까 약 한 10%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수한다는 이제 공시를 했고, 76,000원은 그 전날 종가 64,000원 대비 한 20%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한 2,100억 원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이마트 주가가 좀 반짝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지배주주 간의 거래는 그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주는 팔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일반 주주, 소수주주한테는 의미가 없는 가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신세계그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용진 회장이 책임 경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 근데 이제 그동안 실제 책임 경영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만하게 경영을 했고, SMS 왕성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뒷전으로 미뤄졌고, 엄청난 M&A를 했는데 빚을 끌어다가 거의 다 실패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직원들을 해고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구조조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마트 주주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봤어요. 작년 3월에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이후로도 주가가 한 9% 하락했고, 지난 5년 동안은 주가가 46% 하락했고, 지난 10년 동안은 무려 70%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지배주주가 패밀리가 상속 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를 뺀다.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 회장 자체의 자신의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 사람 교체한다고 밑에 사람 해고시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balance problem이라고 합니다. 너무 빚이 많은 거예요. 개인이나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나 빚이 너무 많으면 그 빚은 남아있어서 결국 갚아야 되는데, 실제 시총은 주가가 폭락을 해서 1조 8천억, 2조 원도 안 되는데 이 회사의 총 차입금, 이마트 관계사까지 포함한 총 차입금은 14조 원, 거기서 현금 2조 원을 빼면 순차입금 12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캐피털 스트럭처, 자본 구조라고 할 때 빚이 차입금이 87%고 시총, 에퀴티 밸류가 1조 8천억 13%, 87% 대 13%. 이런 그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대단히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이 많은 기업은 결국 빚을 본격적으로 갚기 전에는 주가 상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경영진이나 정용진 회장도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정용진 회장이 76,000원 주당 가격,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한 2조 원의 추가로 10%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아파트를 이제 내가 살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 원인데 9억 원을 내가 은행에서 빌리고 내 돈 1억 원만 넣었으면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억 원인가요? 10억 원인가요? 여기 가장 오른쪽에 K3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인데
9억 원을 은행한테 빌리고 내 돈이 1억이 들어갔으면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억 원입니다. 나는 1억 원 1%를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 9억 원을 다 갚아야지 온전하게 나의 아파트, 나의 회사가 되는 건데 실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 회장은 그 기업 가치 기준으로 14조 원의 그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주당 가치가 한 51만 원.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0.2배. 지금 한 6, 7만 원 정도면 PBR이 0.2배인데 0.2배에 인수한 게 아니고 PBR 1.3배 51만 원에 인수한 것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딜을 할 때 이렇게 밸류를 합니다. 빚이 많은 기업은. 정 회장이 결국 빚 청산과 거버넌스 개선을 해야지 이마트나 이마트 그룹이 회생한다고 저는 보는데 다음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 회장의 문제는 본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사의 공식 타이틀이 없어요. 물론 그룹 회장이라는 건 법률적인 타이틀이 아니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아닙니다. 책임 경영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래서 금년 3월 주총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아서 과반수가 넘어야 되죠. 사내이사로 공식 취임을 해라. 그래서 그동안은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뭐 경영 실패, 차입금이 누적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급여만 많이 받는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단추는 사내이사에 취임을 해라. 두 번째는 이마트 이사회가 실제 정 회장의 상여금이나 그 부모에 대한 급여가 적절한지 성관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경영이 안 좋았고 주가는 폭락했는데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 회장에서 7억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게 적절한지 그 다음에 정 회장의 엄마 이명희 총괄회장 그 다음에 아빠 정재은 명예회장은 회사에 상근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상근을 하는지 상근하면 뭐 당연히 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근을 하지 않는다면 9억 원에 각각 두 분이 9억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9억 원은 이 회사 공식적인 대표이사 한채영 사장님의 보수 6억 원보다 50%나 많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세 번째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차입금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 돈과 회사 돈을 구분을 못해서 내가 취미인 와이너리 같은 거를 막 미국의 와이너리 3개를 인수했죠. 쉐이퍼라고 가장 고급 와이너리를 인수했는데 그 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나쁜 조건으로 고가의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딜이 나오면 급한 마음에 쿨하게 내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 회장이.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그 본업과 관련 없는 그 관계사는 다 처분을 하면 수조 원의 매각 대금을 받고 그것을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해야지 이마트가 본업에 포커스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재기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사회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그룹 이마트 관계사를 보면 이마트도 그렇고 4명의 사회이사가 있는데 권력기관 출신이에요. 국세청, 감사원, 검찰, 김앤장. 근데 신세계라는 이마트는 리테일 전문가, IT 전문가, 금융 거버넌스 전문가가 들어와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체크하고 전략에 대해서 코칭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대로 된 이사회를 구성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이사를 많이 선임을 하라. 마지막으로는 밸류업 계획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동생이 하는 신세계는 상당히 뭐 꼼꼼한, 솔직한, 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밸류업 계획을 작년 말에 발표했는데 이마트 이사회는 밸류업 계획을 빨리 검토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자원 비용 같은 것도 이해하고 발표를 해라. 그리고 이 회사 임직원들이 주식을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SU 같은 주식 보상 체제를 구축해서 주주와 이사회와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가 일치가 되는 한 배에 타는 그러한 얼라이먼트 체제를 구축을 해라. 그래서 이 5가지를 지키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